안녕하세요.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. 오늘은 차분해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생기유기체의 친구들 중에서 차분한 친구가 있는데요. 침착하고 차분하고 느긋하고 여유롭게 할 때 차분한 친구를 계속 소환해서 만나고 있는데, 제가 한 성질 급하기로는 어디 가도 뒤지지 않는다. 정말 급한 성질인데 차분해지려고 인격체를 하나하나를 생기유기체 인격체를 만들어가고 만나고 있는 중인데, 차분함이란 무엇일까? 어떤 게 침착하고 차분한 것이고 느긋하고 여유로움이란 무엇일까? 묵상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, 사실 우리가 이 차분하다라고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저 어떤 일에도 감흥이 안 생기고 무덤덤하게 있다, 그걸 저 사람 참 차분하다라고 하나요? 그러지 않죠. 그건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할 때는 마치 뭔가 저 사람은 인간 같지 않다,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인간적 느낌이라고 하는 그 인간미가 싹 없어 보이죠. 그렇다면 요동하지 않고 어떤 일에도 항상 차분한 상태라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. 그러면 차분하다는 말은 뭘까? 마음이 들떠 있거나 흥분되거나 조급해지거나 안정이 안 되고 요동치는 마음을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, 차분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네, 안정이 안 되네, 이렇게 할 때 차분하게 뭔가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차분해지는 법이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잖아요. 일상생활 속에서 요동이 없이 어떤 감흥도 안 느끼고 그러고 무덤덤해진다, 그거는 차분한 게 아니다. 그건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. 그것과 차분함은 좀 구분해야 된다, 그죠? 스테빌라이저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이죠. 카메라 기능에도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있고, 안정성이라고 할 때 균형을 잡아주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데, 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이라는 게 우리 몸에도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죠. 항상성이라고 하는,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서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생존의 어떤 원칙인데, 경랑 속을 항해하거나 뱃속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육지에 내리면 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꿀렁하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만큼 뭔가 심한 요동을 느끼고 오히려 땅멀미를 한다, 이러잖아요. 육지에 있다가 또 배를 타면 배멀미를 하는 이유가 계속 흔들리니까 배멀미를 신나게 해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개낼 거 다 개내고, 시간이 좀 맨날 며칠 더 지나고 한 달, 두 달, 더 길게는 뱃속에서 생활하는 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 됐다 할 때는 배멀미는 이제 가라앉죠. 왜 그러냐? 몸에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작동돼서 그렇다. 늘 요동치고 있는, 땅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려 그러면 그 파동이라고 하는 그 진동에 몸이 이제 익숙하게 적응이 되면 이 떨림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그 기준점을 찾아서 거기에 스테빌라이저, 그 기준점을 찾는다. 그래서 흔들리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그 안에서 찾게 되죠. 육지에 내리면 몸이 요동치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이유죠. 땅에 내리면 오히려 멀미한다. 또 그 기능이 이제 적용이 다르게 되기 때문에 기준점을 또 잡기까지 한참 이제 시간이 걸리죠.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시차가 안 맞아서 잠을 잘 못 잔다 할 때도 똑같아요, 그죠? 신체 리듬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안정성의 스테빌라이저 기능이
리셋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요동을 치죠. 그럴 때 또 한 번 경랑을 겪죠. 그래서 몇 날 며칠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시차 적응하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.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한 기준점을 다시 잡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. 스테빌라이저의 그 기준점을 리셋하는 중인 거죠. 큰 일을 많이 겪는 사람들은 소소한 일을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.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옆에서 만약에 본다면 일반적인 사람은 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냐 불안해서 나 같으면 한순간도 못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 안에서도 별걸 다 하네.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네.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다면 환경이 경랑 속을 막 헤쳐나가듯이 뭔가 이렇게 그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,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, 그런 사람의 일상은 우리처럼 또 일반인처럼 차분함이라는 전혀 없는 삶 같을까? 아니다.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요동치는 그 진동의 삶 속에서 나름의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작동해서 그 안에서 차분해지는 법을 나름 다 익힌다. 어떻게 하든지 쉴 때 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한숨 돌릴 때는 돌려가면서 안정을 찾아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필코 찾게 돼 있죠. 분명히 항상성이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또 그 환경에 맞게 세팅할 수 있게 바뀌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무조건 절대 기준치라고 할 만한 차분함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.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분함의 기준치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.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보면 외국인들이 딱 와서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재미삼아 하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한국말로 막 하잖아요. 빨리빨리. 한국인의 대표적인 문화처럼 느껴지는 한국인의 습성, 한국인의 속성이 빨리빨리가 한국인들의 어떤 대표적 기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만큼 역동적이다 이거죠.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우리가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 고속 성장의 산업화 시기 안에서 우리가 적응해내면서 엄청 바쁘게 그렇게 살아오는 시간을 겪어내다 보니 이제 우리의 습성이 돼버렸다. 한국인의 대표적인 기질 하면 빨리빨리라고 얘기할 만큼 한국인들은 여유가 없다. 뭔가 굉장히 뭔가 좀 서두르고 조급한 민족이다.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그런가요? 예를 들자면 저기 어디죠 뭐 캐나다라든지 뭐 서구 유럽권이나 이런 그 나라들 어느 나라 고요하고 평온한 나라 하루 종일 있어도 어떤 사건도 안 생기는 뭔가 그냥 밋밋한 것 같은 평온한 안정적인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야, 저 나라는 곧 전쟁 날 것 같아. 저 나라는 불안해서 못 갈 거야. 그렇게 도저히 저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은 여유가 없고 급해 보이고 불같이 빠르고 뭔가 좀 우리 민족이 정신없이 보이는 느낌이 들지만 어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기만 한가요? 그 속에서 K-팝의 문화가 찬란히 꽃피고 K-드라마, K-무비, K-푸드 온갖 K가 다 세계를 석권할 만큼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정신 문명이 세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다. 매력이 있다 이거죠. 독특한 한국만의 에너지 파동의 그 흐름으로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는데 흉내를 못 낸다. 외국인들은. 왜? 이 빠른 템포 안에서 적응해버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낸 한국만의 여유와 멋이 그 안에 있더라.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 아무리 따라하려도 못 따라온다. 빠른 템포, 배를 오래 타면은 뱃속에서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작동되듯이
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빨리빨리의 그 역동적인 삶에 적응해버린 우리 한국 민족의 이제 습성이 아무리 빨라도 더 빠른 거 없나? 더 빠름이 암만 빨라도 우리는 LTE를 넘어 5G를 넘어 이제는 6G가 넘어와도 그것조차도 느리다. 그래서 IT 강국으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된 것도 빨리빨리의 그 한 면이 일조했다. 그렇다고 한국 민족이 차분하지 않고 여유가 없느냐? 우리는 그 속에서 다 여유를 가지고 즐길 거 다 즐겨가며 심심하다, 재미없다 한국 이렇게 느껴질 만큼 뭔가 따분한 일상인 것처럼 느껴질 만한 그런 한 사람도 맛본다 이거죠. 그게 문화권마다 다르구나.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권에서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살다 보면 그 나라의 문화가 차분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그 문화가 절대적 뭔가 차분함은 이래야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. 한국은 한국만의 차분함이 따로 있더라. 그럼 어디 한국만 그럴까? 각각의 개인의 삶도 똑같더라 이거죠. 그러면 우리가 차분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누구가 보니 참 저 사람은 차분하네. 어쩜 저렇게 저런 뭔가 막 흥분되고 막 불안하고 또는 뭔가 조급해지고 하는 속에서도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차분함을 찾을까? 나도 저 사람처럼 차분해지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생각한다면 기준을 잘못 정했다. 사람마다 차분함의 그 측정치가 다 다르다. 그래서 나만의 차분함을 자기 개인의 템포와 파동에 맞는 고유한 저마다의 차분함을 찾는 것이 관건이죠. 자기만의 리듬감이 곧 차분함이에요. 자기만의 리듬감. 그러면 나만의 리듬감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만의 리듬감이라는 게 뭘까? 내가 남이 아니잖아요. 내 생활이 남의 생활이 아니고 내 환경이 남의 환경이 아니잖아요. 다 다른 환경에 각자 다른 몸을 가졌고 각자 다른 신체 구조와 신진대사가 다 다른데 생각하는 패턴이 다를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움직이는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고 다 다르죠. 생각하는 속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행동을 해야 차분함인가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의 그 기준점이라고 하는 그 항상성을 어디에 맞출 건가. 나라고 하는 기준이 남들이 보면 야, 넌 그만 일 가지고 그렇게 조급해하고 그렇게 불안해하냐? 왜 그만 일로 너는 그렇게 흥분하니? 너는 그런 일로도 막 들뜨니? 막 넌 왜 그런데도 안정을 못 찾고 그래? 별거 아닌 일에 나한테는 심각하거든. 나한테는 안정이 안 될 만한 일이야. 개인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러니 남들이 야, 너 왜 그런 일로 이렇게 흥분하니 해도 나한테 흥분되면 흥분되는 거다. 그죠? 남들이 아무리 막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된데도 나는 아무 일지 아니면 나는 그런 것들이 내 기준치에는 아직 양에 안 미치기 때문에 별로 요동함이 없다. 다 다르다 이거죠. 그렇다면 나만의 항상성의 기준을 나는 어디에 맞출 건가? 내가 어떨 때 불안하고 어떨 때 안정이 안 되고 어떨 때 들뜨고 어떨 때 흥분되고 어떨 때 조급해지고 어떨 때 내 마음이 요동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꾸 나를 남들 기준으로 자꾸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내가 분별해서 이거는 안 좋은 마음, 이래서는 안 되는 마음 이러지 말고 급할 때가 있으면 여유로울 때가 있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가 있으면 안정이 될 때가 있고 그 요동치는 중이잖아요. 요동친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. 배를 탔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.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이 오면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. 그게 요동치는 중이라는 걸 알면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하면 그럼 어때가 되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지가 되는 거죠. 이 환경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지금 조급해 할 수도 있지. 그죠? 내가 지금 흥분될 수도 있는 거야. 내가 들뜰 수 있어. 내 마음이 안정 안 될 수도 있어. 그 상태를 그대로 그냥 바라봐 주면
내가 흥분될 때는 흥분될 때대로,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, 조급해지면 조급해지는 대로 적응하는 시간을 내가 기다려주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. 그 흐름의 진폭을 느끼면서, 그래 이럴 때도 있는데 또 이럴 때도 있구나. 어싸 하고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급강하고 막 그냥 기체가 막 흔들린다 할 때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도 그냥 한번 꾹짝 하듯이 그 느낌을, 스릴을 즐긴다는 마음으로 그 요동치는 그 환경을, 그럴 수도 있지, 이럴 수도 있지.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모든 상태가 안정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상태도 있지, 이런 상태도 있지의 두 점을 알아차리는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내가 요동치고 있는 상태와 요동치는 게 덜한 상태의 그 기준점에서 평균점을 내가 둘 다 경험해봐야, 이 두 사이에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 내가 그 패턴을 읽을 수 있잖아요. 우리 뇌는 패턴 인식기가 뇌피질에서 늘 만들어지고 있는데, 이런저런 경험들을 해봐야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내 패턴을 만드는 시간을, 내가 분석하는 시간을 뇌가 필요로 해요. 그러면 그걸 이거는 안 돼, 이거는 잘못된 거야,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이런 느낌의 때와 아닐 때의 느낌의 때를 다 인정해주면, 그럼 어때? 그럴 수도 있지. 이 두 가지가 항상 그래야만 되는 법은 없다. 내가 꼭 그래야만 되나? 어제 나는 이럴 수도 있고 오늘 나는 이럴 수도 있지 하고, 그 모든 감정에 내가 이럴 수도 있지 하는 그 모든 감정 하나하나를, 이런 때와 이런 때 자체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데이터를 내가 쌓고 있다라고 해주면, 이런 나도 나의 한 면이고, 또 아닐 때 이런 나도 또 다른 나의 한 면이다 이러면, 나는 늘 급한 사람도 아니고, 늘 내가 의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, 늘 흥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, 어떤 때는 한없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도 돼 있고, 한 면만 있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딱 알면, 요동치는 각각의 그 점들을 내가 하나하나를 경험하면 모든 면들의 나를 다 통합시켜주는 그런 그 기준의 폭이, 나라고 하는 내가 항상성에, 나는 항상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안정성의 기준을 찾을 때, 모든 면들의 나의 다양한 면들을 내가 다 기준 안에 포함시켜 줬을 때, 그거를 통합한 평균치의 나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항상성의 평균선을 찾아요. 그때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작동되는 거예요. 뇌에서 나는 항상 이래라고 하는 항상성의 기준점을, 나는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할 때만 내 삶이 제일 행복한 거야 라고 만약에 그렇게만 정해놓으면, 내 삶이 요동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또 못 견디는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런 모든 나들을 더 큰 나로 항상성의 기준의 폭을 넓혀주면은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. 왜?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그때부터 작용하니까. 아무리 요동쳐도 안 흔들린다라는 느낌이 든다.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. 항상성이라고 하는 기준점에 내가 안정성의 그 기준점을 잡아놓기 때문에, 한국인이 저렇게 급하고 저런 나라에 가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막 정신없는 나라에 어디가 살겠나,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하는 느낌이 또 들 때는, 안에 들어보면 또 스테빌라이즈 기능이 그 안에 적응되면, 외국인들도 한국 들어와 살다 보면 한국 정말 살기 좋아요 한다, 그런 거죠. 그러니 차분해지는 법을 우리가 익히고 싶다면, 나의 스테빌라이즈 기준의 그 기능의 기준점을 내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, 그 항상성이라고 하는 나는 항상 이래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느 기준에 맞출 건가 했을 때, 수많이 요동치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,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앞으로 수많은 일이 일어나도 당연한 거야 하고, 그럴 수도 있지. 그럼 어때? 뭐 항상 그래야만 되는 법 있나? 하고, 이런 면도 또 나의 한 면이야.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통합시켜 줄 때, 그 모든 걸 통합한 하나의 기준점을 그때 내가 만들어내요. 그때 나는 더 큰 내가 돼 있죠. 어떤 일이 생겨도 모든 요동침 속에서 그 맛을 다 느끼면서도, 처음에 말씀드렸던 뭔가 아무 일에도 감흥이 안 생기고 무덤덤한 게 아니라,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고 있는 걸 다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내며 느끼는데,
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가지는 차분함이 그때 생기죠. 요동치지 않아요. 그때부터.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을 그때 하죠. 야, 저 사람은 저렇게 막 경랑 속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평온함을 유지할까?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 모든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것들의 기준점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는 거다.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거죠. 어떤 감정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다 느껴도 이런 나도 나야, 저런 나도 나야, 이럴 수도 있지. 그럼 어때?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그때 차분해질 수 있다. 호들갑 떨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막 불안해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 데이터가 다 쌓이면 어떤 것도 다 이상할 게 없는 것들로 다 안에 융해됐을 때 스테빌라이저가 작동한다. 그래서 오늘은 차분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사랑합니다.